나주심이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 9번째 52페이지. 사진 자료 출처 목록 나주시 소장. 사진은 표시하지 않음. 국가무형문화재 나주 세콜라이 구 노진남 국립나주박물관. 일제강점기 동점문박 석당간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나주 신천리 구호군 발굴 모습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나주 오령동 가마터 모습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나주 화정리 마산 3호분 1호 온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초창기 온관, 발전기 온관, 쇠퇴기 온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나주 신천리 구호군 을관 출토 금동관 국립나주박물관. 금성업지 중공회편 나주문화원. 나주 오리농장 모습 국가기록원. 나주 국민학교에 걸렸던 태극기 박경중 소장. 박경중 1915년 영산포 등대 모습 문화재도록 나주. 갑오 군공록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마도 4호선 출토 나주 광흥 창명 목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최희량 임란 첩보서목 국립나주박물관. 건재집 국립진주박물관. 호남 절의록 교장각 남평군 읍지 중 남평지도 교장각. 나주 선정안 국립중앙박물관. 전라도 지도 중 나주목 선부분 확대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1871년 지방지도 중 남평현 교장각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전폐 국립경주박물관. 관서 관북도 중 전라도 교장각 1872년 지방지도 중 나주목 교장각. 대동 여지도 중 전라도 국립중앙박물관. 전라도 지도 중 나주목 국립중앙박물관. 세종실록 지리지 중 전라도 국사편찬위원회. 삼봉집중 소재동기 교장각. 나주배복원 모습 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나주 서성문안 석등 국립나주박물관. 고려사 지리지 중 전라도 연역 교장각. 세종실록 지리지 중 나주목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사 예지 교장각. 52페이지 나주 8관회 개최. 그렇다면 언제 나주 8관회가 개최된 까닭은 무엇이며 처음 개최된 시기는 언제일까? 삼봉집은 나주 8관회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정도전은 고려왕자와 나주의 깊은 인연을 설명하며 이 인연이 곧 나주에서 8관회를 개최하도록 한 것이라 하였다. 이 깊은 인연은 현종이 거란을 피해 나주로 피난했던 것을 뜻한다. 현종이 남쪽으로 순행하여 나주에 이른 것은 1010년 현종 2년 겨울 거란 침입으로 인해 현종이 남쪽으로 피난 갔음을 두고 한 말이다. 현종은 거란의 침입을 피난하였는데 이듬해 1월 11일 거란은 퇴각했다. 그러나 현종은 남행을 멈추지 않고 남쪽으로 몽진하여 1월 13일에 나주에 도착해 약 7일 정도 머물렀다. 현종은 피난 도중 수많은 위협에 직면했다. 지방관이나 지역 토착 세력으로부터 도전과 협박을 받아 위기에 봉착한 것만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호위하던 장졸들마저 불어난 움직임을 보이기까지 했을 정도였다. 게다가 당시는 호삼국 통일 후유증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이었고 현정의 남행은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할 만큼 위태로웠다. 그런 상황에서 현종은 나주를 최종 목적지로 선택했다. 그 이유는 고려왕실 입장에서 나주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이었다. 그 신뢰의 바탕은 왕조 창업 이전부터 맺어온 고려왕실과 나주 사이의 뿌리 깊은 인연에 바탕한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종 일행이 천신만고 끝에 노령을 넘어 나주 지역에 들어섰을 때 그러한 기대의 보답이라도 하듯 나주인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나주에는 현종의 피난과 얽힌 설화가 지금까지 전해진다. 현종이 금성산성에 머물면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였다든지 그가 개경으로 돌아갈 때 4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지나간 자리에 사마교, 스마, 저가 세워졌다는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현종이 나주에서 팔관회를 개최하도록 조처하였던 것은 남행 중에 겪었던 여러 고초 끝에 존망을 가름하는 위기에서 벗어난 뒤 나주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팔관회의 국왕이 행차하는 것은 개경에 국한되지만 국왕 친행의 서경 팔관회는 예외였다. 그렇다면 그 규모가 개경에 비견될 정도라고 했지만 현종대에 개최된 나주 팔관회는 서경과 같은 조건에서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주 팔관회가 언제까지 개최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리 오래 지속된 것 같지 않다. 대략 현종대의 말에서 혹은 덕종대에 이르는 어느 시기에 나주 팔관회는 폐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시기를 늦춘다면 서경 팔관회가 재개되었을 1034년 덕종 3년도 주목된다. 987년 성종 6년에 중단된 팔관회가 1010년 현종 2년에 재개되었지만 이때는 개경의 팔관회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 또 1034년에 서경 팔관회를 개최토록 하였음을 볼 때 나주 팔관회의 무게중심이 서경으로 옮겨갔음을 짐작해야 한다. 왕실 중심의 행사였던 팔관회가 개경뿐만 아니라 서경에서도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주에서 지속적으로 열리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주 금성관내 사마교비 53페이지 2. 나주 금성 산신제 위상 나주 금성산 정경 후녀십조에는 팔관의 의례를 통해 섬기고자 하는 대상으로 오악, 맹상과 같은 산악이 명시되어 있다. 나주 팔관회와 산악신앙과의 연결고리는 나주 금성산이다. 금성산은 나주의 진산이며 고려시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악제장, 산岳祭场 중 하나로 관하에서 주관하는 금성산신제가 거행된 곳이다. 따라서 나주를 상징하는 금성산의 숭배제와 나주에서 거행되는 국가적 행사이며 나주의 위상을 과시하는 팔관회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시기에 산신당이 5곳에 이른 사례는 금성산을 제외하고 개경의 송악산이 유일했다. 송악산의 경우 고려의 수도인 개경의 진산이기에 산신당을 5곳이나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나주 금성산에 산신과 관련되는 산신당이 5곳이나 존재한다는 것은 특이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금성산사가 송악의 경우와 같다면 이것은 나주 팔관회의 개최를 배경으로 금성산 신앙의 격이 상승한 데서 연유하였을 것이다. 나주목으로서의 성격이나 나주 팔관의 개최 등 현종의 나주 우대 정책 속에서 금성산 신앙도 더불어 우대받게 되었다. 금성산
금성 산신제와 관련된 5사당 가운데 상중하 실사만이 처음으로 산신당이었으며 국제사, 구어지스와 예소당, 미조당, 옌대와 이게 리인가? 모르겠다. 그와 달랐다. 상실사, 상시스와 중실사, 중시스 및 하실사,下시스는 그 명칭처럼 각각 금성산 정상과 중턱 및 산자락에 위치하였다. 반면에 나머지 두 사당은 금성산과 다소 떨어져 자리하였다. 국제사는 구어지스 하실사 남쪽 방향으로 현 나주시내 외곽에, 그리고 예소당은 시내 중심부에 각각 위치하였다. 이 두 사당이 고을 치소 가까이에 더욱이 예소당처럼 치소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제사와 예소당이 처음부터 금성산신을 위해 마련된 사당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제사와 예소당은 그 명칭에서도 일방적인 산신사당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국제사는 풀이하면 국가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당이며 예소당은 그 말뜻으로 미루어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것은 서경에 자리했던 것으로 전하는 예소묘, 이주묘이다. 예소란 조상을 높여 일컫거나 문덕이 있는 조상을 가리키는 말로서 왕조 개창자인 태조를 가리킨다. 서경의 예소묘가 서경 8관회 때 고려 태조에게 제사를 올리던 사당이었다고 본다면 나주 예소당 역시 그러한 사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소 또한 예소와 유사하게 선조를 의미한다. 나주의 예소당이 처음부터 금성산신을 제양하기 위한 사당으로 축조되었다면 하필 그러한 명칭일 필요는 없었다. 그러므로 서경 8관회와 마찬가지로 나주 예소당은 나주 8관회 때 고려왕실이 조상 곧 태조를 기리며 제양하고자 창건된 사당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예소당이 그러하였다면 국제사 역시 나주 8관회에서의 다른 의례, 예컨대 나라의 안녕이라든지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 행사의식을 거행하던 사후로 추측된다. 금성 산신제와 관련되는 5사당 가운데 상, 중, 하실사만이 처음부터 산신당이었으며 국제사와 예소당은 그와 달랐다면 후에 나주 8관회가 폐지되면서 국제사와 예소당은 산신당으로 기능과 역할이 변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므로 국제사와 예소당은 나주에서 8관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자 또한 그것이 금성 산신제와의 연계 속에서 거행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고려사 정가신 열전에는 금성 산신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이 담겨져 있다. 총별왕 3년 1277년 나주 사람들이 전하기를 금성산신이 무당에게 강림하여 진도와 탐라의 정벌에 내가 실로 힘을 다했거늘 장수와 사졸에게 상을 주면서 내게는 녹을 내리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가? 반드시 나를 정령공으로 봉해할 것이다 라고 일렀다고 하였다. 정가신이 그 말에 현혹되어 왕을 넌지시 설득하여 정령공으로 봉하며 또한 그 거울의 농미 5석을 떼어내 해마다 그 사당으로 돌리도록 하였다. 55페이지 그림 고려사 예지 출처 서울대학교 교장각 한국학연구원罗也无等山神有因祝之宴命春秋志纪忠烈王元年6月뭐야
须斩前始于中清庆尚全罗东界等。窦遍稷山川2年10月，癸亥辛庚安殿3年2月庚申朔，亲子本阙5月壬展，以丹罗之意，锦城山神有因助之宴。今所在官遂至来五旦，以奉其嗣4年2月庚申亲，于本阙9月辛卯前始，于平壤向太祖东明庙5年3月庚戌亲，于庚安殿5月丁卯，用月祀主板恭新殿瓦。진도와 탐라에서 삼별초의 난을 진압하는 데 힘을 보탰음에도 아무런 보답이 없다는 금성산신의 불평이 산신을 받는다고 하는 무당의 입을 비로 조정에 전해졌다. 그러자 정가신이 충렬왕을 설득하여 금성산신을 정령공으로 봉하는 한편 나주로 하여금 매년 농마 5싹을 금성산 신당에 보내어 그 제사 비용에 충당하도록 조치하였다는 것이다. 정가신은 나주 출신 인물이었다. 그가 위에서와 같이 금성산신의 봉작을 위해 노력한 행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 아마도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나주 지역 사람들의 염원이 반영되었다고 여겨진다. 금성산신을 정령공으로 봉하여 우대하는 것은 곧 금성산 신앙을 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것은 금성산 신앙으로 상징되는 나주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 및 토착 세력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나주 지역민들이 정가신을 앞세워 금성산 신앙을 우대해 주도록 조정에 요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삼별초가 진도를 거점으로 왕성하게 세력을 확장해 갈 무렵 나주의 금성산에서는 무려 7일 동안 밤낮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나주 사람들이 관군과 힘을 합쳐 삼별초 침입에 맞서 격렬한 공방전을 벌여 나주를 지켜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마침내 전라도 지역이 삼별초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나주 사람들의 자부심을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금성산신을 봉작해 주도록 국왕을 설득하는 일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보다 30여 년 전인 1237년 고종 24년 이언년의 백제부흥 운동군을 맞아 나주성에서는 한바탕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 이때 나주에 입성한 정부군의 지휘관이었던 김경소는 지역의 부로들을 모아놓고 나주가 의향임을 강조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 그는 출전하기에 앞서 길머리에서 금성산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곧장 별초를 앞세워 적과의 전투에 돌입했다. 금성산신이 나주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며 나주 사람들과 자신이 일체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한층 수월하게 지역민들로부터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김경소는 마침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언년의 난을 평정하고 또 삼별초의 난을 진압하고 수년이 지난 뒤에야 나주 지역 사람들이 옛 공적을 내세워 금성산신을 봉작해 줄 것을 중앙에 요청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이웃 광주의 무등산신에 대한 조정의 우대 조치의 자극을
받아서 일 것으로 짐작된다. 광주 사람들이 삼불초를 평정하는데 남모르는 도움이 있었음을 내세웠고, 이에 고려조정은 무등산 신에게 자규를 더해주고 봄과 가을이면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등 은상이 내리셨던 것이다. 현존하는 기록을 살펴보면 삼별초를 평정하는 과정에서 광주보다는 나주 지역의 역할이 훨씬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난이 진압되고 나서 막상 공적을 인정받은 쪽은 나주가 아닌 광주였다. 삼별초의 난이 진압되던 1273년 원종 14년 무등산신에 대한 봉작이 내려졌다. 이러한 까닭으로 나주 사람들은 금성산신을 섬기는 무당의 입을 빌어 지역의 민심을 표출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였을 정가신이 지역민들의 그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여 금성산신에게 봉작이 내려질 수 있었다. 지역 진산 신앙을 우대하는 것은 곧 그 지역 위상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 시기의 현 전남 지역을 대표한 것은 나주였다. 왕건의 편에 섰던 나주는 고려가 호삼국을 통일한 뒤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목이 설치된 목사거울이었다. 호삼국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남 지역의 어뜸가는 거울이었던 광주는 끝까지 후백제 쪽에 섰던 관계로 고려시대 들어와 업격의 강등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러했던 광주가 원종 14년에 이르러 무등산신이 봉작되던 무렵엔 나주와 마찬가지로 목사거울을 칭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는 무등산신앙 무대 조치와 더불어 광주의 업격을 나주와 동일한 목으로 승격시키는 특혜가 베풀어졌던 것이다. 난이 평정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인들이 새삼스레 당시 농공 행상에 이의를 제기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무등산 신앙을 우대함과 아울러 광주를 목으로 승격시킴으로써 그동안 나주가 지녔던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주무로서 자부심의 발로가 나주인들로 하여금 그토록 행동하도록 하지 않았나 한다. 삼별초를 진압하던 당시 공적을 내세우면서 금성산신을 우대해 주도록 조정에 요구하였던 것은 그러므로 무등산 신앙을 앞세워 전남 지역에서의 옛 위상을 되찾고자 했던 광주인에 대해 나주인이 보여주었던 반격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나주 팔관회가 폐지된 이래로 금성산은 개경 송악산과 더불어 산신당을 5곳이나 거느린 고려에서 숭배받은 산악 가운데 하나로서 그 위상이 뚜렷해졌다. 손꼽히는 산악지로서 금성산신제의 위상은 여말 선초에 이르도록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다. 비록 조선 초기 기록이긴 하지만 산신이 영암하여 그에게 제사를 올리는 때면 나주 사람만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들이 찾아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끊임없이 줄을 이어 가득 차 막혔다. 는 기사에서 금성산신제에 대한 유형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57페이지 3. 고려의 지방제도와 나주 1. 고려 초기 나주 위상변화. 나주는 통일신라 시기에 금산군 진산郡혹은 금성군 진청郡이라 불렀는데 당시에는 무주, 우州,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 설치된 15개 군 중 하나에 불과하였다. 나주가 전라도 중심거울이 될 수 있었던 것 이유는 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의 주도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왕건은 호삼국을 통일한 이후 940년 태조 23년에 군, 현, 명칭, 읍호를 개정하여 전국 지방제도를 한 차례 정비하였다. 왕건은 호삼국 통일전쟁 수행과 함께 지방 세력을 억압, 회유하면서 지배 영역을 확보하고자 온 힘을 다했었다.
그리하여 귀부 협조하여 오는 유력한 지방 세력 근거지나 새로 확보된 주요 지역에 주,州를 설치하고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큰 곳에는 부, 후를 두었다. 그리고는 이들 주, 부를 주변 지역사회 운영과 군사적 운영체계 중심지로 삼았는데 이것은 그간 해체되었던 군 현재 질서를 재편하는 일환이기도 하였다. 나주는 왕건이 펼친 이러한 정책을 중심적으로 수행한 지역이었던 셈이다. 고려시대 때 추진된 군현 개편은 왕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5대 경종 때까지만 하여도 군현에 상주하는 지방관은 파견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촌사회는 지방 유력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았다. 중앙조정은 이처럼 지방사회 운영의 지방세력 자율성을 일정하게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공로가 있거나 호의적인 지방 유력자들을 공신 책봉하거나 나라의 공적 지위나 토성을 수여하는 등의 대우를 통해 그들이 지방사회에서 위세를 지니게 하는 한편 중앙조정과 관련을 맺게 하여 지방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세종실릭 지리지世宗实录 地理志 나주목초를 보면 나주 토성으로 김, 진, 나, 로, 오, 우, 정,郑, 진, 천, 손, 순, 남, 난, 박, 벼, 유, 류의 국외성을 들고 있다. 고려시대 기록을 통해 나주 오씨와 나주 나씨 등은 확인되는데 금성 일기, 진청, 일지의 향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나주에서는 나, 정, 박, 진 순서로 상급 향리층을 여러 명 배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향리들이 근무하는 주사에서 그 우두머리인 호장층을 거의 독점하면서 개경으로 올라가 관직에 나아갔던 것으로 이해한다. 57페이지 세종실록 지리지중 나주목 58페이지 2. 전라도 으뜸거울 나주목 태조 이후에도 나주는 여전히 고려왕조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지방제도 개편 과정에서 전라도 중심지역으로 떠올랐다. 983년 성종 2년에 전국 지방지입의 거점으로 열두목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비로소 나주가 나주목이 되어 전라도 으뜸거울로 등장했다. 당시 지방관으로 목사가 파견된 목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울이기도 하지만 목을 거점으로 주변 여러 군현을 관할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중간기구 역할을 하는 광역단위의 상급 지방 통치 조직이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고려는 6대 왕인 성종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지방에 외관을 파견하였다. 12목 설치 후 995년 성종 14년에 다시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편을 위해 10도를 신설하면서 12목은 12군으로 지방관 명칭도 절도사로 바뀌었다. 이때 나주목이로는 10도제 하에서 해양도로 편제되었고 진해군절도사라 불렸다. 그 후 8대 국왕으로 즉위한 현종은 지방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뒤 바로 이어서 도제를 개편하기 시작했다. 전라도 최루어떠라는 이름은 995년 성종 14년에 10도제를 시행할 때 설치된 강남도 현재 전북지역과 해양도 현재 광주 전남지역을 합하여 만들어진 명칭으로 전주와 나주의 머리글자인 전, 최과 나, 루어를 한 글자씩 조합해서 지은 것이다.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명을 한자씩 가져오는 이러한 장명법을 통해 고려정부 통제력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지방에 미치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진다. 전라도는 고려 5도 중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것으로 고려사 지리 전라도 총론에는 전라도 이목 2부 18군 81현을 관장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전라도 군현들은 전주목과 나주목을 계수관으로 하고 그 아래 지방관이 파견된 영군현과 그렇지 못한 속군현으로 이어지는 군현, 영속관계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나주가 계수관으로서 노령이남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통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성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해종이 태어난 곳이라는 점과 그러한 침입에 의해 현종이 나주로 피난했던 역사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성종대의 12목의 하나였던 승주목을 승평군으로 고쳐 격을 낮추고 나주목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광주 전남 지역을 관할하는 유일한 목으로서 지위를 갖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종은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하여 전라도로 편제하였다. 그리하여 나주는 전주와 더불어 전라도를 대표하는 으뜸 고을이 되었다. 58페이지 그림 고려사 지리지중 전라도 연역 출처 서울대학교 교장각 한국학연구원 关神宗7年南道赵讨兵马使崔况义与东京贼战于献帝大捷，升知府州事，别号清阁襄阳，称号养阳。却落到本百济之地，西慈王19，义慈王魏昭王19年，新罗太宗王与唐将苏定方소송방 나오네灭百济